지상 최대의 병력 수입과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명이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북한군이 드디어 우크라이나 본토 자포리자주의 훌라이폴레 전선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푸틴의 새로운 사냥개들이 도착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전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제국의 금고가 바닥나는 경음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자원 부국 야쿠티아가 참전 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러시아 선전 매체들조차 이제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푸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진입한 북한군의 실체와 지뢰밭의 소모품으로 전락한 공병대원들의 비극, 그리고 텅 비어버린 러시아 지방 재정의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푸틴이 김정은의 손을 잡고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지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2025년 말 러시아 전범 블로거들의 긴박한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인 자포리자주의 훌라이폴레 섹터에 북한군 대표단과 병력이 도착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훌라이폴레는 우크라이나어로 산책하는 들판이라는 평화로운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곳은 북한군의 선열로 물들 준비를 마친 죽음의 들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훈련소에서 2개월간의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군 병사들이 쿠르스크를 넘어 이제는 우크라이나 본토 내륙으로 직접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관측은 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전황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이 이동한 경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점령했을 때 푸틴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영토가 뚫린 굴욕을 씻기 위해 푸틴이 선택한 것은 자국민의 동원령이 아니라 북한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김정은과 맺은 군사 원조 조항은 결국 수천 명의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총바지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쿠르스크 지역의 방어와 탈환을 위해 투입되었던 북한군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자포리자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국제적인 용병 전쟁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지는 북한군 공병대의 작전입니다. 5,000명에서 6,000명에 달하는 북한 건설 병력과 사퍼들이 지뢰 제거를 위해 최전방 사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제 클레이모어 지뢰와 핀란드제 지뢰가 깔린 죽음의 땅을 맨몸으로 훑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기관지인 크라스나야 지베지다는 이들이 러시아 군사공학센터에서 특별훈련을 받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패막이자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지뢰를 제거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당국의 발표는 곧 수천 명의 북한 젊은이들이 그 지뢰를 밟고 사라져야 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북한군 공병대원들은 영어의 추위 속에서 탐지기 하나에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살인 기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이며 그들이 해체하는 지뢰들은 서방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매우 까다로운 무기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석인은 김정은이 6,000명의 추가 병력을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1,000명의 정예 공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재건과 인도적 작전이라고 부르지만 전장의 진실은 냉혹합니다. 러시아가 직접 하기 싫은 가장 위험하고 더러운 작업을 북한군에게 전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는 것은 전선의 총성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금고의 소리입니다. 2026년 초 러시아의 야쿠티아 공화국에서 믿기 힘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역 재무장관 이반 알렉세예프는 참전 용사들에게 약속했던 270만 루블의 일시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역 예산이 완전히 비어버린 것입니다. 야쿠티아는 다이아몬드와 가스 그리고 각종 희귀 광물 등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러시아의 거대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상자에게 주는 50만 루블과 사망자 유족에게 주는 100만 루블조차 줄 수 없다는 이 발표는 러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경제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야쿠티아 정부는 예산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명합니다. 모스크바가 요구하는 전쟁 분담금이 지방 정부의 허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2025년 여름부터 계약직 군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막대한 보상금의 절반 이상이 지방 예산에서 나와야 했지만 이미 그 돈은 탱크의 기름값과 미사일 부품값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야쿠티아조차
이 지경이라면 다른 가난한 지역들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푸틴의 입 역할을 하며 전쟁을 찬양하던 국영 선전가들조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 보리센코를 비롯한 유명 선전가들은 이제 키이우 점령을 외치는 대신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민들이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수백조 원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기 시작할 것이라는 공포가 크렘린궁을 휘감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전선의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텅 빈 주머니를 흔들며 분노하기 시작한 자국민들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선전가 보리센코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전쟁이 멈추면 러시아 국민의 관심이 대외적인 전투가 아닌 내부의 사회적 문제로 쏠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고통을 참아왔지만 보상금이 끊기고 생활고가 닥치는 순간 푸틴 정권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7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은 사실상 푸틴이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뿌린 뇌물이었으나 이제 그 뇌물을 줄 돈마저 바닥난 것입니다. 돈으로 산 충성심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 틈을 타 새로운 도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 드론 시험을 참관하며 대량 생산을 지시한 김정은은 이를 러시아에 공급하며 푸틴의 생명 연장을 돕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김정은의 야심은 푸틴의 절박함과 맞물려 중동과 유럽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곧 수만 대의 북한산 자살 드론이 러시아 화물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완해줄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공하는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의 근본적인 경제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군 참전은 서방의 더 강력한 제재를 불러오고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 확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산업 전반이 전쟁 수행을 위해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산업식인 풍종 상태입니다. 민간 소비와 인프라 투자는 멈췄고 오직 파괴를 위한 생산만이 루블화를 태우고 있습니다. 남부 전선인 자포리자에서 들려오는 북한군의 소식은 그래서 더 서글프게 들립니다. 자신들의 고향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들판에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총을 들어야 합니까?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훌라이폴레의 흙 속에는 러시아의 부도난 약속과 김정은의 비정한 야욕만이 묻혀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장교들의 명령에 따라 지뢰밭을 걷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은 21세기판 노예 군단의 재림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러시아 국민은 보상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를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을까요? 야쿠티아에서 시작된 예산 곡갈은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파산하고 중앙 정부가 보급을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 푸틴이 자랑하던 위대한 러시아의 자존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포리자의 들판으로 진군하는 북한군의 발걸음은 어쩌면 제국의 마지막 행진이 될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김정은의 손을 잡고 잠시 숨통을 틔웠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러시아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의 흐름은 누가 더 많은 병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과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지만 러시아는 독재자의 아집과 부패 그리고 텅 비어버린 예산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K팩트는 이 긴박한 제국의 몰락 과정을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겠습니다. 자포리자에 나타난 북한군의 최후와 러시아 지역 정부들의 연쇄 파산 소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예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소식이 아닙니다. 병력을 돈으로 사고 그 돈이 떨어지자 국민을 기만하는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보고서입니다. 훌라이폴레의 들판에서 북한군이 마주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밀한 드론 타격과 지뢰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배신감이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은 TV 화면 속의 가짜 승전보가 아닌 텅 빈 자신들의 주머니를 보며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제 전 세계의 무기체계와 정치적 야심이 충돌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자살 드론과 북한 공병대의 선열이 푸틴의 권력을 얼마나 더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국민을 굶기고 외부의 힘에 의존해 유지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이면의 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K팩트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항명사태의 징후와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푸틴의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은밀한 움직임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팩트는 내일도 더 강력한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